네, 8주차 베이스 세션 레티나넷 발제하게 된 이은지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논문 목차를 그대로 데리고 왔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나는 인간의 망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티나넷이란 인간의 망막처럼 이미지의 여러 영역과 크기를 되게 세밀하게 잘 인식하고 탐지하겠다는 이 모델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모델을 기존 모델의 한계, 그리고 그걸 뚫기 위한 이 모델의 제한,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델의 성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자면 그 접근법이 객체 탐지의 접근법이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이렇게 나뉘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원 스테이지가 빠르고 뭐 실시간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원 스테이지를 쓰고 싶은데 투 스테이지에 비해서 원 스테이지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클래스 불균형, 즉 그림을 보면 객체보다 객체가 아닌 부분이 더 많은 이런 클래스 불균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은 원 스테이지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포컬 로스라는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클래스 불균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요. 이 모델은 약간 모델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든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손실함수가 제일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성능 지표인데 이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예측의 확신도에 비해서 로스 값이 이, 이 감마가 커질수록 이 레티나넷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감마가 점점 커질수록 그 전체적으로 로스 값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레티나넷이 그 원 스테이지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원 스테이지가 이제 빠르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시간대별로 성능입니다. 시간대별로 성능이 이 기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레티나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 디텍터스의 차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원 스테이지는 한 번의 절차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느낌이고 투 스테이지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건데요. 투 스테이지는 그 가장 좀 그 전에 약간 정확도와 관련해서 좀 좋다고 평가를 받았었던 방식인데 이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 영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서 객체를 따로 이제 탐지해 가는 그런 과정이 투 스테이지라면 원 스테이지는 이걸 한 번에 이미지 전체에서 위치랑 종류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동시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투 스테이지는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신 모델로 올수록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의 정확도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확도가 작은 객체나 복잡한 장면, 객체가 여러 개가 얽혀 있는 그런 장면에서 특히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원스테이지는 빠릅니다. 그리고 실시간 탐지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의 장점과 이거의 단점이 거의 같겠죠? 이렇게 X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 스테이지는 속도가 느리고 연산량이 그 구조가 이거에 비해서 복잡하니까 연산량이 많고 실시간 적용을 할 수 없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친구는 정확도가 투 스테이지에 비해 원 스테이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관점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장면이나 작은 객체에서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투 스테이지는 RCNN 계열의 이런 모델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 원 스테이지는 이런 모델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림판에서 하나하나 그린 건데요. 클래스 불균형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전체적인 그림에서 객체보다 객체가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 객체면 1이고 객체가 아니면 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0이랑 1로 봤을 때 1보다 0이 훨씬 많다. 이게 클래스 불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객체가 있는 포지티브의 위치가 과하게 많아서 이 네거티브가
로스와 그 손실 함수를 너무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능이 저하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거티브 한 값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복잡한 샘플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중치를 주는 등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존의 방식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강력한 손실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값에서 오차가 큰 값은 이상치로 간주해서 이상치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차가 큰 값의 손실함수를 줄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포칼로스 이게 키 아이디어인데, 이 친구는 오히려 오차가 작은 예제를 손실을 줄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오차가 작은 예제는 내가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보다 이건 예측하기 쉬운 값이니까 그렇지 않은 오차가 큰 값을 더 열심히 더 비중을 둬서 집중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칼로스의 수식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클래스별 불균형이 심할 때 이 불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균형 잡힌 교차 엔트로피라는 수식인데요. 여기서 처음 보는 게 PT랑 알파 T 이거죠. 이 PT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정답 라벨에 대한 확신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y가 1일 때는 1로 예측한 확률, otherwise니까 y가 0일 때는 0으로 예측한 확률. 그러니까 이게 정답 라벨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 만약에 0.3이 나와가지고 0 라벨로 예측을 했다면, 0 라벨이 맞은 거면 0 라벨에 대한 확신은 0.7이 되겠죠? 네.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리고 알파티는 클래스별 가중치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라벨이 많고 0 라벨이 적으면은 뭐 그렇게 그 반대로 해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이렇게 균형 잡힌 교차 엔트로피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진화시킨 게 포칼 로스입니다. 여기에 이 친구를 넣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마라는 값이 조절 개수인데, 이 1-pt라는 값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근데 만약에 pt가 1에 가깝다. 그러면 이 PT가 이 값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지에 대한 정보니까, 모델이 이 값은 잘 예측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PT가 1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손실함수가 더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마의 값이 좀 더 높아질수록 이 포칼로스 이 방식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분류 모델에서 초기화 방식이, 기존에는 처음에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뭐 확률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냥 균등 초기화를 했었는데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배경값, 네거티브 값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배경 샘플의 그 손실 함수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전체 손실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부터 프라이오얼, 네, 사전 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뭐 객체 부분의 확률을 조금 미리 줄여놓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이 사전 확률을 해당 모델에서는 파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탐지기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이게 레슨의 모델이고, 거기에 얹어진 이 피라미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포개져 있고, 그리고 거기 한 층마다 보면은 서브넷, 이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한 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먼저 레슨넷은 입력된 이미지를 여러 계층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특징 맵으로 변환하는,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 맵을 추출을 하면 이 특징 맵을 여러 해상도 스케일로 변환해서
각각이 이 각각의 변환된 친구들이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저런 큰 애들은 큰 객체를 잘 탐지할 수 있을 것이고 위에 있는 작은 거는 작은 객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 이 피라미드 저 안에는 앵커 박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가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뒤에 보면 서브넷에서 이 앵커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판별하기 위한 뭔가 저는 필터 같은 개념으로 그 약간 좀 추상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제일 먼저 분류 서브넷은 이 각 앵커 박스에 객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여기 보시면 3 곱하기 3 컴플루션 레이어 4개랑 요거 하나랑 시그모이드 최종에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거고 여기서 모든 피라미드 레벨에서 이 파라미터들을 다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거가 왜 그런지는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아요. 그리고 박스 해기 서브넷은 이 각 앵커 박스의 실제 객체 위치와 의 옵셋 그러니까 그 거리 좌표의 차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분류 서브넷이랑 구조는 되게 유사한데 맨 마지막에는 그 선형 출력을 한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티나넷에서 추론하고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처음 추론하는 과정은 이미지를 이렇게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면은 모든 피라미드 레벨에서 각 모든 앵커에 대해서 분류 및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예측 결과 전체 중에서 그 각 레벨마다 이 상위 1000개의 신뢰도가 높은 그런 예측들을 선택해서 일단 모두 합칩니다. 그리고 NMS라는 방식인데 이게 중복된 박스가 있을 때 더 좋은 것만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복되는 박스를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신뢰도 0.05 이상의 예측만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류 서브넷 출력하는 부분에서 꼭 칼 로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게 다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뒤 페이지에 왜 이렇게 이걸 선택했던 뭐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지는 나오고요. 이건 오타인데 포칼입니다. 제가 직접 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객체에 할당된 앵커 수라고 하면 앵커 안에 실제 객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객체에 할당된 앵커인 겁니다. 그 개수로 정규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이미지넷 1K에서 사전학습된 레스넷 50과 101 FPN을 백본으로 사용을 했고 새로운 레이어는 이렇게 초기화하고 그, 그 마지막 레이어는 어, 이게 이거 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고 이게 되게 약간 좀 그냥 이렇게 했다만 나와 있어서 더 이상 붙일 설명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와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냐 뭐 이런 거를 찾아보려면 막 비교해 보면서 실험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제일 처음에 그냥 베이스라인을 선정한 거는 기본 C2 손실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확률 파이 값을 0.01로 해서 그 기본 베이스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서 각 손실함수는 어떤 거를 했을 때 어떤 뭐 숫자가 제일 좋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 포칼 초점 손실 이걸 초점 손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 여기에서 제일 좋아가지고 이걸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컬 로스의 효과를 조금 더 보고자 해서 하는 실험인데 이 양성 예제라고 하면은 뭐 객체가 있는 그 부분이겠죠? 요런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이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감마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손실이 이제 이 친구는 어려운 네거티브인 거예요. 이게 어렵다와 쉽다라는 개념을 자꾸 썼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어려우면 무조건 객체가 있는 애고 쉬우면은 객체가 없는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네거티브인 값들 중에서도 네거티브라고 보기 힘든 그런 값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값들에만 조금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좋았다. 어려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손실함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밀도 실험을 보면 여기 보면은 SC를 2로 하고 2랑 3으로 하는 게 누가 봐도 점수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논문에서는 눈귀 맞고 그냥 3이랑 3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2랑 3이 제일 좋은 건 맞지만 사실 그렇게 수치상의 차이가 크지도 않고 돌려봤을 때 3 곱하기 3이 그 세계 스케일, 세계 조인비 이게 제일 안정적이어서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신의 다른 기술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주 성능이 잘 나왔다. 결국에 실험에서는 항상 우리 모델이 잘 나왔다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정확도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이게 보면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좀 비교적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뭐, 정확도가 올라지면은 속도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에서도 결론은 이 친구는 속도와 정확도를 둘 다 잡은 아주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델의 주요 기여는 이 초점 손실, 포칼 로스라는 손실 함수를 처음 제안하였다는 것에 되게 의의가 있는데요. 간단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나넷의 실제 성능이 상당히 좋았다. 다른 기존의 원, 뭐더라, 한 1단계, 2단계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그 다른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그 두 단계를 모두 뛰어넘은 정확도와 속도를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